안녕하세요. Applied Energetics 모드를 소개합니다. 이 모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urseForge에서 Applied Energetics를 검색하세요. 1억 8천만 다운로드, 정말 인기 있는 모드죠. 파일 모드 로더 Forge 1.bit 3분 1 버전 선택 후 저장하세요. 주에 이 버전을 꼭 저장하셔야 해요. 윈도우스 플랄 앱다타 입력 마인크래프트 폴더에 모드스로 가세요. 모드스 폴더가 없다면 새로 만드세요. 모드스 폴더를 만들면 돼요. 여기에 Applied Energy Sticks를 넣을 거예요. 또는 추가할 거예요. 관련 모드들은 다 선택사항이에요. 참고하세요. 필수 모드는 없어요. 정말 간단하죠. A2 운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석 나침반으로 찾을 수 있어요. 나침반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무 크랭크로요. 충전기는 이렇게 만들고 나침반을 가져가요. 이건 좀 고급 기술이에요. 충전기를 들고 나침반을 넣어요. 왜인지 순간이동이 됐네요. 모르는 이유로 계속 순간이동 돼요. 당신이 나를 순간이동 시켜요. 버그 같은데 모르겠어요. 계속 순간이동 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거 넣어요. 충전기에 넣는데 나침반 들고 있으면 순간이동 돼요. 그리고 충전기를 돌리세요. 정말 간단해요. 이제 가장 가까운 운석을 가리키는 운석 나침반이 생겨요. 보세요. 저기를 가리키네요. 이렇게 운석을 찾을 수 있어요. 운석 안에 신비한 큐브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신비한 큐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서투스 크리스탈 얻는 법, 이게 뭐지? 여기 크리스탈 기본적으로 모드의 운석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찾을 수 있어요. 운석 나침반으로요. 알겠죠? 그 나침반이 운석 위치를 가리켜 줄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여러 유물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신비한 큐브와 크리스탈을 주는 이것 부수지 마세요. 발정이요. 자수정처럼 작동해요. 싹트는 서투스 쿼츠 부수지 마세요. 크리스탈이 안 생기면 새 운석 찾아야 돼요. 귀찮죠? 주변 공간 좀 만들고 바닥도 파세요. 그러면 크리스탈이 사방으로 자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 이점을 얻죠.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기다리면 이렇게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어요. A2 모드의 충전기 작동법은 철고의 5개와 구리 2개로 제작해요. 나무 크랭크도 필요해요. 첼투스 석영 결정을 클러스터에서 얻어 넣으면 돼요. 충전기에 나무 크랭크를 올려놓고요. 이게 제작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돌리기 시작해요. 몇 번 돌리고 에너지를 주면 충전된 결정으로 변해요. 보세요. 저기 충전되고 있어요. 크랭크가 부서졌지만 결정이 충전됐어요. 이렇게 첼투스 석영과 다른 도구들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충전기로 A2 아이템도 충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엔트로피 조작기는 0, 200 전 상태예요. 오른쪽 클릭으로 넣어봅시다. 보세요. 0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돌리면 막대를 충전하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게 보이죠? 지팡이를 충전 중이에요. 이제 집으면 이론상 약 1076, 200, 1000이 될 거예요. 나무 크랭크보다 나은 자원과 발전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A2는 저장 모드지 발전 모드가 아니에요. 석탄으로 정의 생산하는 기계가 있지만 소비량이 엄청나요. 나중에 볼게요. 이 모드는 다른 발전 모드와 함께 쓰고 주로 아이템 저장용이에요. 그게 다예요. 서투스 크리스탈 발정기를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충전된 서투스 석영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이건 서투스 석영 크리스탈을 충전기에 넣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 크랭크로 돌립니다. 잠시 돌리면 변환된 석영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번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나무 크랭크가 없어지고 새로운 작은 번개가 생겼어요. 이걸 서투스 석영 블록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 블록은 크리스탈 4개로 만들어요. 이 크리스탈들은 서투스 석영 광석을 캐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물가로 가볼까요? 하나를 던지고 다른 하나를 던져요. 기다리면 번개가 섞여서 손상된 인접 서투스 석영이 생겨요. 중요한 건 다시 던지면 레벨이 올라가요. 다른 서투스 석영을 또 던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레벨업해서 최고 단계인 완벽한 인접 서투스 석영까지 올릴 수 있어요. 각 레벨이 하는 일을 이해하셨죠? 레벨이 높을수록 생성량이 더 많아져요. 인스크라이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3가지로 만들어져요. 철 5개, 구리 1개, 점착 피스톤 2개로요. 네, 여러 용도가 있어요. 알겠죠? 주로 모드에서 중요한 재료를 만드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서투스 석영 가루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죠? 충전된 거요. 좋아요. 그럼 필요한 재료를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 이 인터페이스에 충전된 서투스 석영을 넣어요. 자동 내보내기, 스택 입력 슬롯 등의 기능도 있어요. 나무 크랭크를 이렇게 만들어 에너지를 공급하고 돌려요. 한참 돌리면 이게 프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템이 눌려서 가루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론상으로는요. 어디 한번 볼까요? 됐네요. 이제 가루가 생겼어요. 보이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크리스탈 플러시를 어떻게 얻지? 레드스톤, 레더 석영, 충전된 서투스 석영을 물에 섞어 만들어. 이 재료들을 물에 던지고 잠깐 기다리면 돼. 보이지? 번쩍이기 시작하면 플러시 크리스탈 2개가 생겨. 플러시 크리스탈은 뭐에 쓰이냐고? 모드에서 더 고급 아이템을 만드는 데 필요해. 여러 기계랑 중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지. 간단하지? 이게 다야. 자, AE2 모드의 다양한 케이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네, ME 글라스 케이블, ME 커버드 케이블, 스마트 케이블, 댄스 커버드 케이블부터 시작해볼까요?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먼저 제작 방법부터 볼게요. 모두 플럭스로 시작해요. 글라스 케이블은 플럭스와 청색 염료가 필요해요. 스마트 케이블은 플럭스, 레드스톤, 발광석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같은 재료 4개를 더해가며 만들어요. 머리를 누르고 있으면 모든 케이블을 볼 수 있어요. 케이블 종류가 많아서 일부를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유리 케이블은 가장 간단하고 8채널까지 전송하며 17가지 색상이 있어요. 덮인 케이블은 어떨까요? 크리스탈보다 게임 이점은 없지만 미적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댄스 케이블, 알겠죠? B채널이지만 8개만 가능하고 버스 지원 안 돼요. 중요해요. 스마트 케이블이 있고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당연히 좋을수록 좋죠. 맞아요. 근데 항상 최고급만 쓸 필요는 없어요. 때론 8채널만 필요해서 32개짜리 쓰기도 해요. 2개 중에서 8개 하나만 골라 쓰는 거죠. 그게 다예요. 항상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어요. 에너지 수용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드의 에너지를 AE2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겠죠?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테크 리본의 단조 에너지는 2FE가 AE1과 같습니다. 4G선 이렇고 파브리시선 E1이 AE2와 같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 말이에요. 이건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연결 방법은 쉽게 알 수 있고 어디든 연결 가능해요. 이 빨간색 부분들은 모두 입력 포트예요. 알겠죠? 이 블록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면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봐요. 이 베이스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훨씬 더 컴팩트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케이블을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알겠죠? 즉 에너지를 생성하는 블록에 직접 붙이면 끝이에요. 인크리벨 프레스를 어떻게 얻나요? 알겠죠? 또 어떤 용도가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제작에 조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인크라이버 프레스라는 이름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작 프레스는 신비한 큐브를 부수면 얻을 수 있대요. 신비한 큐브는 전 세계 운석 중앙에 있어요. 운석 나침반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운석 중앙에 신비한 큐브를 얻으면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운석의 예시예요. 들어가면은 여기 신비한 큐브가 있죠. 보이나요? 이 신비한 큐브를 캐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최소 나무 곡괭이가 필요해요. 알겠죠? 캐보고 뭐가 나오는지 봐요. 보세요. 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각각 하나씩 나와요. 아, 그렇구나. 블록 하나만 깨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깨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셀투 석영 렌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이 도구는 메이크 모드의 렌치와 비슷해요. 주로 케이블을 분리하는 데 쓰이죠. 연결된 케이블을 끊거나 아예 제거할 수 있어요. 분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 2개가 연결 안 되게 해볼게요.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회전, 우클릭 비활성화, 쉬프트 우클릭으로 써요. 회전은 안 되네요. 앉아서 우클릭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미 터미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요소가 있죠. 터미널 배치가 다양한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해요. 네트워크는 저장 기지인데 이 경우엔 배럴이에요. 전선으로 연결하고 터미널을 전선에 연결하면 돼요. 이 모든 걸 전원에 연결하는데 여기선 크리에이티브 모드예요. 터미널엔 4가지 유형이 있고 첫 번째가 ME 터미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 터미널이라고 해요. 저장소 내용이나 자동 제작 설정을 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뭐 그렇고 꽤 명확하게 설명했죠. 이걸 부수고 ME 터미널 연결하면 우클릭으로
배럴 접근 가능해요. 제가 말한 대로예요. 여기 64개 있는 거 보셨죠? 우클릭하면 배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정렬, 필터링, 오름차순, 내림차순 등 여러 설정 가능해요. 원하는 대로 살펴보세요. 배럴 내용은 그대로일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MEE 패턴 액세스 터미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ME에 저장된 패턴을 보고 추출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 이걸 넣고 우클릭하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패턴이 뭔지 아세요? 패턴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패턴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다면 이건 좀 더 고급 기능이에요. 자동 제작 설정을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정해야 할 게 있어요. 자동 제작은 물건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뭘 만들지 우리가 정해줘야 해요. 알겠죠? 만들 것을 정하려면 이 패턴에 저장해요. 이 빈 패턴에 말이에요. 패턴 액세스 터미널로 자동 제작기의 모든 제작법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보죠. 통을 만들려면 판자랑 슬래브가 필요하죠? 통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 통 제작법이요. 터미널을 열면 슬래브, 판자, 통 제작법이 보여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패턴 인코딩 터미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빈 패턴의 레시피를 만들고 코딩하는 데 쓰여요. 좀 더 실용적인 예를 볼까요? 알겠죠? 여기 이 자동 제작기를 보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요. 아직 설정은 안 됐지만 그게 할 일이에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제작법을 저장한다고 해봐요. 뭘 할까요? 상자 제작법을 저장하고 싶어요? 이걸 가져와서 빈 패턴에 넣고 보내면은 상자 제작 패턴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럴까요? MEE 패턴 인코딩 터미널로 이 모든 걸 했어요. 이게 바로 그 기능이에요. 여긴 오른쪽 클릭해도 안 뜨고 여긴 제작대가 뜨죠.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터미널이니까요. 이 터미널로 제작 패턴을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창고 만들기를 설명 중이라 쓸모없어 보이죠? 자동 제작기 얘기할 때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이 제작 터미널 작동법은 아주 간단해요. 작업대 포함된 일반 터미널이에요. 일반 터미널은 뭐 하죠? 창고 접근을 허용하죠. 이 통엔 64개가 있어요. 4개 저기 있네요. 그리고 작업대도 제공해요. 뭐 하러요? 글쎄요. 제작하려고요. 여기 256개 저장하면 통에 들어가요. 인터페이스 작동 보여드릴게요. 케이블과 전기 필요하지만 됐어요. D라이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먼저 이게 뭔지 설명해야겠네요. 실생활로 비유하면 이건 서버 같은 거예요. 꼭 서버는 아니고 데이터 저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통을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사실 인터페이스도 똑같아요. 여기 통, 케이블, 전기, 창조, 에너지, 셀, 제작 터미널이 있어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요. 보이시죠? 통 대신 MD 라이브가 있어요. 통엔 이 인벤토리, MD 라이브엔 이걸 열 수 있어요. 이 인벤토리는 뭘까요? 바로 아이템 저장 셀이에요. 이 캡슐들은 4바이트, 즉 청위 시사계 아이템 63종류까지 저장 가능해요. 한 블록으로 더 많이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모드의 해결책으로 상자 4000개 대신 MD 라이브로 해결해요. 저장 셀 아이템의 작동 방식과 최고 레벨 셀에 필요한 스카이스톤 획득법은 여기선 스카이스톤 가루가 필요하고 그게 다예요. 이를 위해 스카이스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모드의 시작점인 운석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운석 자체와 그 주변이 스카이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 모드엔 다른 구조물이 없어서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잊었거나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캡슐들은 뭔가요? 보시다시피 1000, 4000, 16000, 64000, 256,000 용량이 있어요. 이것들은 뭘 하나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저장해요. 지금은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접근하려면 셀 워크벤치를 사용해야 해요. 1000짜리를 넣으면 4000, 16000, 64000 등을 볼 수 있어요. 스택도 볼 수 있고요.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요. 휴대용 상자처럼요. 말 그대로 USB 같아요. 그게 바로 작동 방식이에요. 레드스톤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레드스톤 카드는 ME IO 포트와 ME 입출력 버스를 지원해요. 이 두 가지를 지원하죠. 레드스톤 카드는 레드스톤 제어를 추가해서 장치 인터페이스에 전원 버튼을 만들어 다양한 레드스톤 조건을 전환할 수 있게 해요. 결국 ME IO 포트나 입출력 버스에 쓰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출력 버스로 가서 열고 여기에 넣으면 돼요. 보시다시피 카드 섹션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도구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용량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가져오기, 내보내기, 저장 버스와 형성 평면에 적용돼요. 용량 카드는 주로 버스의 필터나 필터 슬롯 용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형성 평면에도 적용돼요. 결국 더 많은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버플로 파괴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MS-Storage Cells, Portable Cells, MS-Storage Puffs, Color Applicator, Master Cannon 등 모든 것에 적용돼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스토리지 셀스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소 같은 거죠, 맞죠? 셀 워크벤치의 일반 저장소 말이에요. 셀이 가득 찼을 때 들어오는 아이템을 제거한다고 해요. 특정 아이템이나 섹션이 가득 차도 다른 곳이 비어 있어도 아이템은 제거돼요. 네, 그게 바로 이 카드가 하는 일이에요. 퍼지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모든 도구에 적용 가능하고 거의 모든 것에 쓸 수 있죠. 퍼지 카드는 이렇게 작동해요. 필터가 있는 장치나 도구로 아이템 태그 상관없이 손상 레벨로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도구나 철도구를 손상 레벨이나 마법에 상관없이 내보낼 수 있고,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손상된 다이아몬드 도구도 내보낼 수 있어요. 여기 퍼지 카드로 할 수 있는 여러 예시가 있어요. 손상된 아이템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의 다양한 예시가 있어요. 가속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IO 포트, 진동 챔버 등 보이는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해요. 가속 카드는 말 그대로 가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구들의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버스의 입출력을 빠르게 하고 인스크라이버와 어셈블러의 작업 속도를 높여줘요. 인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버터 카드 알겠죠? 이 도구는 모든 기기에 적용돼요. 주로 화이트리스트를 블랙리스트로 바꾸는 일을 해요. 즉 허용 항목 대신 차단 항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직접 하기 힘든 일이라 이 카드가 꼭 필요해요. 제작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서 모든 지원을 살펴보고 있어요. 제작 카드는 기기가 자동 제작기에 제작 요청을 보내 필요한 아이템을 얻게 해줘요.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균등 분배 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름 자체가 설명해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건 창고 셀에 적용하는 거예요. 판매 워크벤치에서요. 카드 부분을 기반으로 셀을 동일한 크기와 섹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한 품목이나 유형이 셀을 완전히 채우는 걸 막아요. 완전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카드가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카드가 있죠. 맞나요? 에너지 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용 단말기나 진동 챔버 같은 도구의 에너지 저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보세요. 진동 챔버도 만드는데 이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셀 워크벤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셀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신분증이 아니라 이런 셀 말이에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모든 인벤토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딱 그만큼이죠. 여기 예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에 업그레이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정렬, 복사, 그리고 여러 필터도 있지만 그게 다예요. MEIO 포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건 ME 드라이브라는 저장소예요. 여기 두 개의 케이블이 있죠? 제작 터미널은 ME 드라이브 저장소에 접근하고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어요. 여기 IO 포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D에서 아이템을 가져오거나 내보내요.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인벤토리의 CD를 선택해 여기 놓고 말할 수 있어요. 이 256,000 용량 CD의 모든 아이템을 포트로 옮겨. 이 경우엔 ME 드라이브로 옮기는 거죠.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ME 드라이브의 모든 저장품, 예를 들어 통나무를 이 CD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출력 모드가 있어요. 비었을 때, 작업 완료 시 또는 가득 찼을 때 출력을 이동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동 챔버 작동법과 AE2로 전력 생성 방법은
먼저 AE2는 전력 생성용 모드가 아닙니다. 저장용 모드지만 전력이 필요해서 진동 챔버를 추가했어요. AE2만 쓰는 플레이어를 위해서죠. 이건 석탄으로 작동하는 도구예요. 석탄만 쓰는데 석탄 블록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 네, 가능해요.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전력 생성 후 케이블로 옮겨 에너지 탱크에 저장해요. 간단하죠. 에너지 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에너지 셀은 단순히 에너지 탱크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냥 다른 모드의 발전을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수용기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케이블 2개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수용기는 다른 모드의 에너지를 A2 에너지로 변환해요. 이건 저장 모드예요. 그래서 아니면 진동 챔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블록이나 석탄을 태워 나온 에너지를 셀에 저장해요. ME Impulse Bus와 ME Expulse Bus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버스들은 케이블에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케이블이 아이템을 가져오거나 내보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미 도구나 다른 것들에서 나올 수 있죠. 여기 예를 들어 2개의 배럴을 놓았어요. 보이시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의 배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배럴엔 임펄스 버스가 있고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배럴엔 엑스퍼스 버스가 있어요. 이 두 배럴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해요. 알겠죠?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ME 드라이브를 놓으면 돼요. 알겠죠? ME 드라이브와 에너지를 넣고 충전하면 AE2가 인식할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케이블만 놓으면 그 자체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에너지를 넣어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건 내가 아이템을 넣으면 여기에 저장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저장돼요.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케이블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아이템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중요한 건 내보내기에서 우클릭하고 오크우드를 필터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져오기는 통에서 아이템을 꺼내 중앙으로, 내보내기는 중앙에서 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와 내보내기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가져오기 비용이고 이게 내보내기 비용이에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석영섬유는 어떻게 작동하죠? 알겠죠? 자, 우리가 만든 건 네트워크 버스예요.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한데 여기선 MD 라이브예요. 여기에 여러 디스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대 10개까지요. 여기서 한 건 배럴의 입출력을 위해 여러 케이블을 연결하고 재미있게 만든 다음 전기로 다 연결했어요.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 모든 게 네트워크가 돼요. 알겠죠?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석영섬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석영섬유는 출력 쪽에 있어야 해요. 죄송해요. 그렇죠? 지금 넣은 것처럼요. 석영섬유는 이렇게 해요. 정의는 계속 받고 작동은 하지만 장치가 온라인 상태로 계속 작동하는데 아이템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내보내면 저기로 안 가요. 알겠죠?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배럴들이 옆 배럴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석영섬유가 하는 일이에요. 즉 같은 에너지원을 쓰면서도 두 시스템이 연결되는 걸 막는 거죠. 이상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ME 패턴 프로바이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죠? 주로 자동 제작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래요. 재료를 패턴에 넣을 거예요. 알겠죠? 고급 인벤토리나 아이템에 넣어서 나중에 네트워크에 삽입할 수 있대요. 여기 더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참고로 재료를 제작 창고에 직접 넣어서 인벤토리엔 없어요. 꺼낼 수 없죠. 배럴 같은 다른 인벤토리에서 꺼내야 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일종의 연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제작과 연결해 주는 거죠. 제작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패턴을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분자 어셈블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패턴의 아이템을 받아 반환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입력받은 아이템을 정의된 작업 외부로 보내요. 이건 MPatterns Providers와 함께 작동해요. Crafted Patterns, Templates, Tables 등과도요. 여기 봐요. 참나무 통나무 하나가 널빤지 4개래요. 그게 바로 그가 가진 패턴이에요. 이 호퍼에 통나무를 넣으면 자동으로 제작돼요. 여기서 패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여줘요. 패턴 프로바이더는 정보, 어셈블러는 제작을 해요. 서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네요. 이렇게 함께 제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제작 보관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1,000, 4,000, 16,000, 64,000, 최대 256,000개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제작 재료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수라고 적혀 있네요. 제작 보관함은 모든 크기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재료를 저장하고 중간 재료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더 큰 보관함은 CPU 등에 필요하고 더 많은 재료를 담을 수 있죠. 당연히 큰 보관함일수록 더 많은 재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작 코프로세싱 유닛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보조 프로세서를 만들면 패턴 공급자가 재료를 더 자주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하면 기계들이 빠르게 작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계가 더 빨리 작동하고 조립기 사이에 지연을 막아줘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즉 모든 게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좋아요. A2에서 자동 제작 설정하는 법 설명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각 부분의 기능은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각각 따로 튜토리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패턴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한 블록 떨어져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알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교차하면서 올라가요. 알겠죠? 이건 분자 어셈블러로 해요. 보시다시피 모든 걸 교차하면서 끝내요. 자, 이걸 다 했으면 ME 컨트롤러를 놓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놓아요. 놓으면 아직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요. 옆에 한 블록 떨어져서 64K 제작 저장소와 제작 보조 프로세서를 놓아요. 이건 아이템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놓아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DS 모드에서 위로 두 칸 올라가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연결해요. 여기 ME 컨트롤러가 있고 넓은 ME 고밀도 스마트 케이블로 이동해요. 이미 32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서 스마트 케이블로 연결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 세 개 연결용 하나, 여기 하나, 반대편도 같아요. 이 모든 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겠죠? 에너지는 원하는 대로 넣으면 돼요. 당신 마음대로예요. 여기서 ME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ME 스마트 케이블로도 연결했어요. ME 드라이브에 접근 가능하고 케이블 올려서 중요한 패턴 인코딩 터미널도 넣었어요. 패턴 액세스 터미널도 넣었는데 쉐이더 끄면 보일 거예요. ME 제작 터미널도요. 그건 그냥 제작용이에요. 이건 제작 패턴 접근용인데 결국 이게 자동 제작이니까요. 알겠죠? 이건 패턴을 정의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케이블도 가져왔어요. 올리고 쭉쭉쭉. 그 다음 스마트 케이블로 나눠서 자동 제작 모듈들을 연결했어요. 오른쪽에도 스마트 케이블로 가지를 만들었어요. ME 패턴이랑 화로랑 연결돼요. 여긴 수입 버스가 있어서 탄소를 아래로 보내고 밑엔 수출 버스가 있어요. 지금은 필터 없지만 결과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제작하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빈 패턴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나무가 있다고 해봐요. 인코딩 터미널 가서 통나무를 참나무 통나무로 만들어줘 하는 거죠. 빈 패턴 가져와서 보내면 제작 패턴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이 패턴들을 A 터미널에 넣어요. 여기 보시면 furnace라고 적혀 있죠. furnace에는 넣지 마세요. molecular assembler에 넣을 거예요. 제작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 보면 제작 옵션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인코딩에 들어가면 나오고 제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개 이상 만들고 싶다고 하면 나무 250개가 부족하대요. ME 드라이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셀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 저장소에 내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통나무를 넣어야 해요. 안 그러면 웃음거리가 돼요. 통을 넣고 그 안에 셀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1000개의 저장 케이블 연결하면 통이 돼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겠다, 이렇게 연결해봐요. 통을 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될까요? 여기에 import bus를 놓아요. 되나봐요. 여기 있네요. 자, 이론상으로는 잘 됐나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놓으면 아이템을 모으기 시작해요. 여기서 뭘 한 거죠? 그냥 셀이 채워지게 한 거예요. 같은 유형의 와이어를 import bus로 연결해 목재를 모아 이걸 채웠어요. 이제 참나무 통나무가 있으니 제작하러 가서 10개 요청하면 3개 가능하대요. 시작하면 자동으로 제작이 시작돼요. 이걸 화로나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5분 만에 빠르게 끝냈네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사용하려면 무선 제작 터미널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자동 제작 설정을 했어요. 연결하고 무선으로 우클릭하세요. 죄송해요. 무선 지점에 가서 무선 제작 터미널을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이제 우클릭하면 터미널에 접속할 수 있어요. 터미널은 이 인코딩 같은 거예요. 우클릭하면 여기 제작 터미널이 나타나요. 인코딩은 없지만 직접 제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또한 무선 부스터로 범위를 늘릴 수 있어요.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선 접속 범위가 개선돼요. 명시는 안 됐지만 보세요. 16mm에서 17mm로 늘었어요. 좀 미미한 개선 아닌가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여러 개를 넣어야 해. 스택을 넣어야 해. 스택을 넣어야 돼. 좋아. 스택을 올려야 해. 친구야. 이게 싼 거야. 아니야. 비싸진 않지만 좀 그래. 최대 528m. 알지? 이게 최대 무선거리야. 이제 멀리 가서 우클릭해도 터미널 접속돼. 내 질문은 블록 집을 수 있어? 블록 집을 수 있어. 알지? 진짜 치트급 인벤토리네. 응? 조심해. 공간 앵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한 월드에 청크를 로드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크를 로드하는 거죠. 지금은 오프라인 상태예요. 온라인으로 만들려면 그냥 전기에 연결하면 돼요. 있는 청크를 로드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왜 원할까요? 중요한 창고가 차원 사이에 있다면 다른 청크도 로드해야 해요. 설명을 읽어볼게요. 하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어요. 청크를 로드하고 그게 다예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양자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제 양자링 1G3을 놓고 중앙에 퀀텀 링크 챔버를 설치해요. 클릭하면 얽힌 특이점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만들면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뭐에 쓰이냐고요? 하나는 한 차원에, 다른 하나는 다른 차원에 놓는 거예요. 이걸 공간 앵커와 연결하면 돼요. 멋진 점은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로 하는 것 같아요. 하얀 유리로 말이에요. 밖에요?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차원 간에 기계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이 포털을 가져다 네더에 같은 포털을 만들어요. 물론 먼저 연결해야 해요. 먼저 퀀텀을 넣어야 해요. 퀀텀을 넣고 첫 번째 퀀텀을 한 기계에 두 번째를 다른 기계에 놓으세요. 중요한 건 퀀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 퀀텀은 고유해요. 식별 태그가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마음대로 섞어 쓸 수 없어요.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연결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차원 간 작동하는 기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미 LBL 에미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창고의 아이템 수량과 저장 공간에 따라 레드스톤 신호를 보냅니다. 네트워크 에너지에 따라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는 버전도 있어요. 등등이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건 없어요. 알겠죠? 창고에 가보면 이해할 거예요. 이 장치를 연결하면 보세요. 레드스톤이 나오죠? 심더해서 110으로 하면 계속 신호가 나올까요? 그렇군요.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당연히 여기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있더라? 1개 아이템이요. 300 설정하면 켜지고 400 설정하면 꺼져요. 보이죠? 이해하셨죠? 정말 간단해요.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쵸?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이제 모드 전체를 살펴봤으니 어떠세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넘어갔는데요. 기본이 아니라 좀 더 고급 기능들이죠. 애니레이션 플레이는 GK로 설명을 볼 수 있고 P2P 툰넬도 비슷해요. 모드의 기본 부분을 중심으로 봤는데 다른 아이템들과 많은 도구들도 있어요. 사실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모드는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모드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남기고 싶은데요. 이건 저장 모드라는 걸 아시겠죠? 에너지가 아닌 아이템 저장 모드예요. 정말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요.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마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전체 가이드를 안 봤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자동 제작기 설정 같은 예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봐요. 설정 예시네요. 여기 자수정 농장 예시도 있어요. 보세요. 정말 있네요. 메인 네트워크랑 제작 자동 조약돌, 광석 행운 자동화 인터페이스, 아이템 유체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완벽해요. 진짜 좋은 모드예요. 기술적인 플레이어고 대량 저장에 관심 있고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여러 농장의 저장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정말 추천합니다. 처음엔 배우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령 터득하면 쉬워져요. 간단하죠. 이렇게요.